조금 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 주말 동안에 우리만 에너지를 충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증시도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한껏 모아놓은 그런 주말이었는데요.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증시는 쭉쭉 잘 달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이번 주 2600선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그리고 또 6월의 시작이 있는 이번 주 힘차게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수익 챙겨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 국가 디폴트 시한이 6월 5일이었는데요. 8일여를 앞둔 현지 시간으로 28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합의를 한 겁니다. 원래는 6월 1일이 아니야 하셨을 텐데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 X데이, 디폴트 D데이 시한을 1일에서 5일로 일단은 수정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일여를 앞둔 현지 시간으로 28일 최종 타결됐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2년간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2024 회계년도에는 지출을 동결하고요. 그 다음 해인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2024년, 25년 돈을 좀 덜 쓰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최종 합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하고요. 민주당 강경 진보 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추인 일정은 31일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넘겼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이 소식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 정도만 있었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증시 끝나고 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것인지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이 기대감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 넘게 오르며 13,000선 부근까지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는 AI 열풍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엔비디아를 대장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기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호재적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열풍이 불면서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GPU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화장지를 구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빗대어서 그때만큼이나 사재기가 있을 것이고 그때만큼이나 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챗 GPT 같은 AI 분야에는 GPU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점유율의 90%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열풍의 시작이 됐던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이 회사의 샘 알트먼 CEO 같은 경우는요. 프로세서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챗 GPT 사용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애둘러서 이 GPU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앨런 머스크 이 테슬라 CEO 같은 경우도 GPU는 마약보다도 훨씬 구하기 힘들다라면서 CEO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AI 열풍 그리고 GPU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또 동반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크래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업체로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제이시언 시스템, MDS테크, C랩 등이 있습니다. GPU 관련된 국내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쪽 뉴스 좀 더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가 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K 반도체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반도체 분야 협력을 부각한 보도문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다소 입장차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입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요.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하고 왕원타오 중국
중국의 상무부장이 만난 바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에이펙 무역장관 회의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뒤 회담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 보도문을 발표를 한 건데 여기 내용에는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서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보도문에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요, 회담에 대해서 안 본부장이 중국 측에 이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또 핵심 원자재, 부품 수급 안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라고만 일축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협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우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또 어떤 리액션이 있을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단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고 또 러브콜을 보낸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도 중국향, 중국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종목군들이 여기에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피델릭스는 직전 거래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바 있고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러셀 같은 경우는 이 중고 반도체 기기를 파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쪽도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오늘 장에서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로봇 관련된 뉴스 보겠습니다. 배달 로봇이죠. 실외 이송 로봇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요, LG전자나 이 KT 등이 속한 자율주행 로봇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외 이동 로봇의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이와 관련돼서 안전 기준 인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는 11월쯤에는 이 하위 법령을 확립을 하고 연내에 실외 이동 로봇이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사진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것이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거의 배달 로봇이죠. 실외 바깥에서 이송을 하는 배달을 하는 로봇들이 다니면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면서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안 조금 더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액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로봇주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스, 뉴로메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포스코가 뉴로메카 그리고 열람 정보 시스템과 손을 잡고 협동 로봇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오늘장 반응이 나올지 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입니다. 연일 모모의 가격이 오릅니다. 설탕, 커피, 돼지고기 여러 가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민의 보양식 닭고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초복이 다가올 텐데요. 이를 앞두고서 닭고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집중받고 있습니다. 닭고기 도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건데요. 4주 전만 하더라도 킬로당 3,900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4,200원대로 가격 레벨대가 바뀐 상황이고요. 1년 전과 비교하자면은 킬로당 3,200원이었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30% 가깝게 닭고기 가격이 치솟은 건데 이유인즉슨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공급은 왜 감소했느냐?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사육 마리수가 줄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닭고기 가격이 급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육류 가격들은 이 급등을 했다가도 금세 가격이 잡히는 경향을 보여왔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육개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상장이 돼 있죠. 대표적으로 마니커 FNG 있고요. 하림 있습니다. 그리고 동우 팜투테이블까지 앞서서는 다소 좀 주가 1에서 4% 정도 조정받았는데 이 소식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핵심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